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 전에 작년에 발간한 저희 작가반 저서 세금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내용은 세금에 대한 내용인데 그 목차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교보문고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지는 성실합세를 하자는 것이고, 세금은 이 국민 복지 그리고 국방, 또 나라 살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금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 세금을 한번 알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을 한번 지어봤는데, 내용은 한번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금이다. 책에 대한 소개는 잠깐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그 조세의 불복 청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세금이 고지가 되거나 하면은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또 국제기본법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활용을 하면 어떤 이거 부담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걸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 조세의 불복 청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세의 불복 청구는 그 국제기본법 5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세법에 따라서 처분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권리나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갖다가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복 청구라는 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납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에 이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불복 청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과세 자료가 또 나와서 아니면은 사후 관리 위반으로 인해서 납세를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주 가까운 비근한 예를 들면은 학교법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조세를 납부를 피할 수가 있는데 결국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5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한 대금을 5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금에 두었을 때 그때는 사후관리 규정 위반해가지고 조세 간청에서 납세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불로 5년을 또 기다렸다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국세의 어떤 컴퓨터의 프로그램상 이렇게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위반한 사항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납세 고지 안내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사전적발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은 납세 고지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법의 규정을 또 몰라서 또 납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그것도 건설업자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 미분양 주택을 일반인에게 임대를 줬을 경우에 그게 기간이 5년 딱 정해져 있습니다. 5년 동안 그게 임대를 줘가지고 만일에 그게 분양이 안 됐다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뒀을 때는 5년 동안 사후관리 위반을 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상 납세자의
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만은 그 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사무관리 처리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 구제받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일반 그 국민의 경우에는 뭐 요즘 뭐 정유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것을 정리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매매 사례 가격이라 해가지고 매매 사례 가격으로 뭐 통상의 경우 정리를 하죠. 그 시가로 원래 가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가로 매매 사례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법에 이제 당연히 공시지가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유세를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정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그 정년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결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거하고 시세 차익을 과연 그걸 시가로 볼 수가 있느냐?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 2년 이내에 최고가액을 과세를 뭐 하죠, 당연히. 국세심사, 국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가격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면은, 당연히 뭐 과세를 하겠지만은, 그 정유세를 과세당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2년과 지금 현재의 가격을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뭐, 통상의 경우에는, 이건 정말 억울하다 해서, 불복 청구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이 불복 청구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으면 다행인데, 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억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조세 불복의 어떤 청구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세무관서에서 그 고지가 나올 때 그 과세 적부 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과세 적부 심사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 청구가 있는데,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 청구가 에도 불구하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는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 뭐 삼심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보다도 하여튼 그 보통의 이제 국세와 관련돼서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조세 불복 청구 절차가 국세기본법 55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처음에 고지가 됐을 때 과세 적부 심사 청구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신청 같은 경우에는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즉 앞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무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이의신청 제기하고 나면은 통상의 경우에는 그 30일 이내에 그 과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세 그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만일에 그 납세자의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은 인용이 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입장이 맞다 그러면은 그게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걸 대부분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인용률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행정심판의 어떤 전지주의로서 그 조세 불복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치고, 또 이제 이의신청은 뭐 지방 해당 세무서나 그 지방구시청장이 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이고, 또 이제 국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게 국세 이제 심사 결정, 심사를 할 수가 있고, 그보다 또 한 단계 위인 조세 심판원에 결정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을 국세 심판소에 조세 불복을 청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청에 그 불복 청구를 하는 국세 심사와
그리고 조세 심판원이 결정하는 진청하는 조세 심판은 심판 청구는 실제적으로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적용할 수가 없다. 물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이전에는 제일 초기 단계로 가시적분 심사 청구,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심판 청구를 할 것이냐, 심사 청구를 할 것이냐는 납세자가 그러니까 부당한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심사 청구는 국세청에서 조사 그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고, 심판 청구는 조세 심판원장이 조세 심판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조세 심판원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국세 심사와 심판원 결정에 대해서도 만일에 이제 인용이 돼가지고 과시당국에서 부가 처분이 취소가 된다면은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경우는 없겠지만은 국세 심사와 심판 택의를 해서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구제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와 심판까지는 세무사나 변호사 그리고 그 세무사법에 의해서 받은 그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 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실제적으로 심판 청구까지는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변호사만이 행정소송 업무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비용 문제가 사실상 발생을 하게 되는데 5천만 원 미만의 어떤 소액 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변호사나 해당 세무사 또는 그 세무사 지정을 받은 그 공인회계사에게 의뢰를 해서 청구를 하면은 사실상 그 수수료 부분은 뭐 각 그 세무사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어떤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업무를 대행받은 그 대리인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하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게 조세불복이라는 것은 이의신청이나 심사 또는 심판 청구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구제받는 절차가 있다는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그 청구 기간은 꼭 그 심사나 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마찬가지 어떤 그 부가처분 사실을 또는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기간 경과로 인해서 각각 결정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서 꼭 그 기간과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좀 숙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국세 심사,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뭐 내용을 알아봤는데, 사실상 얼마 전에 뭐 검찰의 뭐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뭐 위원회 결정이 뭐 조금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 뭐 행간에 떠돌고 하긴 했었는데, 사실 국세심사위원회는 뭐 상당히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뭐 사실상 세무서에서는 6명 이상을 두고 있고, 지방청에서는 보통 8명 이상을 두고 있고, 심판원에서는 보통 심판관 회의할 때는
10명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왜 선거 기간이 가면 갈수록 국세 그 심사위원회 연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국세 심사위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반드시 그 국사심사위원회 그 위원장은 세무서에는 세무서장이 그 맡게 돼 있고 지방국세청장까지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국세청장 이 이렇게 뭐 세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는 지방관세상이 하고 국세청 그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차장이 그 국세심사와 관련돼서 그 위원장을 그 맡도록 사실상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그 관서의 그 사정에 따라서 뭐 따로 또 뭐 규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겠죠. 아무튼 이 국세 심사라는 것은 그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납세 고지를 1억을 받았는데 1억보다 더 이상의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불리의 원칙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뭐 취소를 하거나 또는 일부 인용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불복 청구한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고지를 하거나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복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으면은 구제받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국세심사위원회는 그 많은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뭐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과세 당국에 의한 그 암묵적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국세심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그 구성 요소를 보면 보통 뭐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또는 그 세무사의 또 세무세법의 어떤 전문 자격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어떤 교수 이러한 분들 전문적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상당히 좀 존중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뭐 이렇게 청구인들도 뭐 억울하지만은 그 과세가 아무튼 그 심사위원회의 어떤 결정은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행정심판 그 전치 절차로서 이의신청이나 심사 또는 뭐 심판 청구를 거친 경우에 또 조세 불복 청구로서 이제 행위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소송도 뭐 1심, 2심 뭐 이렇게 또 있겠죠. 대법원 판례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구제받는 절차는 뭐 행정관청에서 불복 행정심판과 같은 그 조세 불복 청구와 관련돼서 해당 관서에서 구제를 받으면 가장 큰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에는 뭐 1심, 2심, 3심이 있으니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복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불복 청구 기간도 90일을 반드시 엄수를 해서 그 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오늘은 그 조세의 불복 청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공박의 세금 상식 황광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